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대통령 경호처 7급 관련된 뭐 꿀팁, 이제 소소한 팁 이제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이제 거기 댓글이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걸 모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모아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거기 영상에서 좀 뉘앙스가 이제 대통령 경호원들은 7급이에요. 7급. 대통령 경호,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경호실이었거든요. 지금 대통령 경호처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대통령 경호처는 제가 앞전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대통령 경호는 1선 라인, 2선 라인, 3선 라인이 있는데, 1선 라인은 7급 공채로 들어간 분들이 메인이에요. 핵심 주축이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뭐 행정고시 합격생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7급 공채로 들어간 사람들이 메인 주축이 돼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급으로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방호직,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경호 경비하는 방호직, 이제 그런 분들로 이제 8급, 9급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직렬은 군특수부대 출신이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7급이 메인이고요.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의 메인이 7급인 거예요. 7급. 그 다음에 이제 1선 라인, 경호 1선 라인이고, 2선 라인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의 101단. 여러분들 공채로 101단 지원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202도 있나? 저번에 제가 코칭했던 분은 현직자분인데 202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2선 라인을 경비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호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외곽 2선 라인을 경호 경비하는 경찰, 3선 라인이 이제 주로 대통령 군 특수부대, 아니면 2선 라인도 군 특수부대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 특수부대 중에 이제 파견, 아니면 경찰 쪽에서 파견이 나가서 1선 라인의 인원과 함께 유기적으로 뭔가 움직여야 되는 일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1선 라인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진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막 영상에서 보이는 그런 대통령 경호원들은 7급 공채로 들어간 분들이에요. 그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뭔가 꿀팁을 올려드렸는데, 이제 뉘앙스가,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원들은 경호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의전 비서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해요. 의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운동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학벌이 좋아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됐는데, 이제 경호처에 보면은 고졸이라는 지원 자격 조건 때문에, 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나는 뭐 공부를 잘하진 않는데 이제 운동신경이 좋아서 운동을 잘해. 그래서 나는 대통령 경호처 이제 시험을 보니까 이제 국가직이나 경찰직 7급, 9급 필기시험 엄청 어렵잖아요. 이제 경쟁시험이 돼가지고 이게 필기시험 공부 한참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식 활용 능력이죠. PSAT와 같은 5급의 PSAT 맞죠? 이런 거. 요 문제를 보니까 뭔가 외워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요런 거 좀 준비해서 이제 체력 시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면접 잘 보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고졸인데. 그래서 이제 고졸도 지원 가능한 거 아니냐. 왜냐면 지원 자격 요건에 고졸이라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질문이 잘못됐어요. 저는 고졸인데 대통령 경호처 사실상 합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해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 경쟁시험이에요. 경쟁시험. 여러분들이 심층 면접에서는 종합적인 거 다 검증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갔을 때만 해도 6단계였고, 그 당시 공공기관 면접 중에 최고 수준의 면접 형태였어요. 심층 면접이. 지금은 이제 합숙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2, 3년 전에 코칭 했던 분,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코칭 받았던 분이 갔을 때 합숙 면접.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종합적인 안에서 최고의 인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고졸인데 되냐 안 되냐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
공기업에서 공기업에서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기업에서 이제 한창 대졸도 갈 수 있게끔 해보자 이래가지고 고졸도 갈 수 있게끔 해보자 해서 이제 뽑았더니 어떤 학생들이 다 몰렸는 줄 알아요? 전부 다 특목고생들이 몰렸어요. 아니면 일반고에서도 전교 1, 2등 하는 이제 인재들. 그래서 이제 한전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메이저 공기업에 들어가서 고졸로 입사해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 친구들은 서울대나 연고대 갈 수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기업에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게 흘러간 거죠. 왜냐면 어차피 경쟁 시험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똑똑한 애들이 가려지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 7급이 지금 고졸도 가능한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년제만 가능했던 것 같긴 한데 대통령 경호실 쪽에 나는 고졸인데 가능해요. 이 질문은 너무 질문이 맥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뭔가 나만의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기를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과연 대통령 경호원으로 이제 고졸이긴 하지만 이러이러한 큰 어떤 나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채용이 가능하냐? 이거는 진로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문의 오신 분들께 이제 진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준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대한 코칭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코칭 상담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이제 보내드리면 답이 없어요. 그냥 나는 고졸인데 가능한지 안 한지만 알려주세요. 내가 알아서 여기에 맞춰 준비할게요.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답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IT 분야인데 제가 그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게 중소기업인데 국내 최고의 복지와 이제 월급을 이제 보장하는 곳이에요. 이쪽이. 근데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 과정을 인공지능 면접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완전 진짜 제대로 된 블라인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여기는 중소기업이지만 거의 대기업과 동일한 급여에 아주 복지 혜택이 높아서 아주 유명한 곳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몰려요. 국내에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다 몰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철저하게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해보니까 60%가 지방대 출신이더라. 그 다음에 뭐 한 10몇 %는 고졸도 있더라. 근데 이게 IT예요, IT. 이해가 가시죠? IT 기업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IT 거예요, IT.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정규 교과 과정을 안 했는데 IT 분야에서 해커예요. 진짜 레전드급. 그쪽 분야에서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 친구는 고졸이지만 당연히 채용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이쪽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4년제 대학에서 전공 학과생보다도 더. 그러면 당연히 고졸도 채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나만의 경쟁력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경호원이 7급이 메인인데 여기에서 내가 고졸이지만 내가 합격 가능하냐, 나의 경쟁력은 이러저러하다 라고 저한테 알려주셔야 제가 뭐 그러면 이제 코칭 프로그램 안내해 드리면서 이제 수험 전략을 어떻게 짤지에 대해서 제가 뭔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데 대다수가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그런 걸 문의하시냐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대입 공부하기 싫어. 대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되는 것 같고 대입에 이제 공부하기도 싫어. 근데 나는 운동을 좀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 과정을 보니까 지원 가능한 것 같아. 대통령 경호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명문대생들 중에 운동 잘하는 친구들 널렸어요. 진짜로. 널렸다니까요.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체력장에서. 군특수부대야. 나는 고졸인데 뭐 707이나 UDT CL 나왔어요. 부사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최고 명문대를 나왔는데 UDT나 707 나온 사람도 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누굴 뽑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블라인드 면접이라면 이제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은 뭐 이런 종합적인 부분 이런 거 다 이제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 고졸이라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여기에서처럼 말한 자신만의 어떤 경쟁력이나 무기가 있냐고. 예를 들면 이런 사람 저는 뽑을 것 같아요. 5개 국어를 해요. 아니면 3개 국어를 능통하게 해요. 러시아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아니면 중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요. 근데 내가 대학은 흥미가 없어서 대학은 안 갔어요. 아니면 대학을 중퇴했어. 대학을 중퇴하고 전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언어 능력이 3개 국어, 2개 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아주 유창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운동 좀 잘한다고 해서 대통령 경호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좀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 경호원들은 SSS라고 하거든요. 맞나?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최고 엘리트들만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화폐 관련된 수사도 같이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밀경호국, 미국의 비밀경호국은 FBI 요원들보다 훨씬 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최고의 인재들만 가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지덕체를 갖춘 최고의 인재들만 몰리는 곳이에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난 단순히 고졸이에요, 돼요 안 돼요, 이 질문을 하는 맥락을 제가 의미를 파악을 못 하겠어요, 도저히. 그럼 예를 들면 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든지, 예를 들면 제가 고졸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한 3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한다. 그리고 키가 얼마고, 그 다음에 왜냐면 경호원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 경호원인데 키가 170이면 안 되죠. 당연히 키 제한이 있더라도 가보면 실제 경호원들 다 키가 커요. 제가 키가 180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도 제가 이제 지원했을 때 저랑 거의 다 거의 비슷한 키였어요. 근데 작은 사람들 지원하는데 현재 경호원들 중에 작은 사람 못 봤어요. 그 외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빼고는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키는 170 이상이면 뭐 예를 들면 170 이상이면 된다고 하지만 그건 최소 요건이고, 말 그대로 이거 고졸은 그냥 최소 요건인 거예요. 최소 요건. 그러니까 최소 요건인데 나는 최소 요건만 가지고 합격하길 바라는 건 오브설설이죠. 그럼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나만의 이제 경쟁력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무조건 대학을 나와서 명문대 나와서 이제 뭐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락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작은 분들은 대통령 경호원인데 키가 작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내가 이제 총이 날라오면 몸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장신인 대통령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뛰어들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78 이상이었어요. 77, 78, 80에서 80. 그때가 제일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현실적인 조언인 거예요. 현실적인 조언. 아니 근데 제가 그 전에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왜 그런 문의가 왔을 때 코칭 케어 이제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를 드리냐면, 왜 대통령 경호원이 되려고 하는지도 목적의식도 없어요. 그냥 뽀대 나는데 이거예요. 상당수가 가만히 보면 내가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간접민주주의 하에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란 건 주권자의 함의를 함축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책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죠? 최고 책임자죠.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을 보호하는 측면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아주 중대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싶다면 비슷한 업무 많아요.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경비를 해요. 경찰도. 그러면 경찰 공채 시험 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나는 고졸인데 대학에 갈 여건도 안 되고 갈 필요성도 못 느낀다. 그러면 공정하게 필기시험 쳐가지고 면접 들어가면 돼요. 경찰 공채 시험은 거의 제한이 없어요. 고졸자들 엄청 많아요. 경영과 그냥 아예 졸업 안 하고 중간 중퇴하고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왜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왜 이거 그냥 이제 이게 수월해 보이거든. 이게 필기시험에 비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자신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상계국어를 해. 상계국어도 하고, 뭐 내가 생각할 때 난 키도 훤칠하고 운동도 잘해. 그리고 뭐 검도나 이런 공인무도 단청도 오래 했어. 뭐 그래서 나는 대통령 경호 업무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이런 필기시험, 암기식 필기시험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분명히 수험 전형상.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경쟁력에 대해서. 나만의 경쟁력에 대해서. 그냥 내가 경호 업무를 좀 맡고 싶다 이러면 경찰로 가도 돼요. 경찰 쪽으로. 맞죠? 아니면은 군 헌병 쪽으로 가도 되잖아요. 군 장교로. 맞죠? 그쪽 헌병에서도 경호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문의가 와서 얘기를 해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대통령 경호원이 되고 싶다면 이건 경쟁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비록 고졸이지만, 아니면 뭐 대학을 중퇴했지만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정말 이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쟁력을 갖추는데 무언가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절차대로 요것만 준비하려고 해요. 이건 그냥 최소 조건이라니까요. 최소 조건. 최소 조건으로 이 절차를 그냥 커버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석박사 학위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베테랑, 이런 쪽에 현직자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군에서도 그러한 관련 업무를 맡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요. 공채, 7급 공채에 들어가 보면요. 면접장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막 외국어로 아주 유창하게 하는 분도 있고요.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명문대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그 기업에서 실제로 실력을 놓고 이제 AI 면접,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실력 테스트 형태를 완전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해보니까 실제로 지방대가 60% 이상이더라. 명문대생들을 압도하는 어떤 실력도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러는 거는 맞아요. 저도 인정해요. 예를 들면 여기 안에 보면 토론 면접이 있었거든요. 토론 면접이 있는데, 거기 토론 면접에서 토론을 해보면 뭐 예를 들면 서울대생보다 지방 거점 국립대생이 훨씬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최고의 학부생들만 여기 들어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실력.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것도 경쟁 시험이니까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요. 그러면 고졸이라면 자신만의 경쟁력이 이제 뭔가 더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석박사 학위잖아. 아까 그러한 뭐 현직자들 비하면, 맞죠? 그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가르쳐 보면요, 고졸이나 아니면 뭐 대학을 중퇴한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 정말 많아요. 진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 쪽에 그 컨설턴트 쪽 강사 양성할 때도 보면 진짜 뭐 전 세계 최고 대학을 나온 석박사 학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졸이나 아니면 전문대졸 나와가지고 이제 뭐 편입학을 치거나 이래서 이제 나온 그 다음에 소위 뭐 대학의 이름이 간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도 있는데, 그거랑 실력은 또 별개더라고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보면, 제가 이제 분야별로 이 심층 면접 코칭하면 제가 이제 헌법학을 바탕으로 이제 뭔가 가르치는 것들이 있는데, 고졸이나 대학을 중퇴한 친구들보다 사실은 정규 과정을 거친 친구들이 이해 습득이나 습득 능력이 좋아요. 대학의 간판에 따라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정규 대학의 교과 과정이 여러분 생각에는 좀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틀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뭐 토론을 한번 시켜본다든지, 논술을 작성하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보이는 시야가 틀린 거 있어요. 물론 고졸이지만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세계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언어가 된다는 건 그 나라에 대한 문화권과 제도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력 폭이 아주 넓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웬만한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 압도해요.
진짜로. 근데 드물죠. 내가 만약에 고졸인데 국내 최고 기관 중에 한 곳인, 그것도 9급도 아니고 7급 공채가 이게 메인 부서랬잖아요. 여기는 행정고시나 뭐 이런 중간 간부직이 없어요. 그냥 7급이 메인이라니까요. 여기에 내가 경쟁시험으로 뛰어들고 싶다면 내가 가지는 경쟁력을 한번 세심하게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좀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맥락을 이해를 못하고 상처를 받으실까봐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대학의 간판에 따라서 실력이 좌지우지 된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실제로 제가 강사들을 양성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 쪽에 코칭을 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제가 가르쳐 본 분들 중에 이제 미국 최고 대학의 석박 사기자도 있어요. 뭐 미국 최고 대학이 뭐 어디예요? 하버드, 예일, 그 다음에 MIT 맞죠? 그런 쪽. 그 다음에 국내 최고 대학들, 뭐 서울대는 연고대 출신인데 미국의 뭐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의 석박 사기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이름 없는 대학 지방대생들도 있겠죠. 당연히 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심층 면접 분야에 있어서 코칭했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분이 3명이 경찰직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3명이 한 명은 고졸이고 대학을 중퇴했고 한 명은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 출신이고 한 명도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심층 면접에서 지식 활용 능력에 이제 그런 압도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이 3명이 있어요. 이 5손가락 안에 3명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학벌하고 실력은 그렇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내보면 명문대생들이 토론도 잘하고요. 토론도 잘하고 발표 면접도 잘해요. 그런데 그 중에 명문대생들 중에 운동도 잘하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군 특수부대를 나온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다 같이 경쟁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나는 그냥 고졸인데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이제 이런 시험에 뛰어들어서 경찰 간부 후보 시험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거로 시작하고 싶다면. 그 다음에 뭐 저는 고졸인데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준비해도 될까요? 저는 하라고 해요. 예. 당연히 되죠. 왜 안 돼요? 사법시험도 예전에 상고 나온 여성분이 있었는데 왜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실력으로 필기로 이제 딱 치는 거잖아요. 내가 공부한 만큼.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냥 어떻게든 좀 잘하면은 실력이 좀 나와서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안일함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쪽을 선택한 고졸 준비생이라면 자기만의 경쟁력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차라리 이쪽을 가세요. 이쪽에는 내가 고졸인데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쪽은. 근데 안 하려고 하죠. 왜? 필기 공부하기 싫으니까. 필기 공부하기 싫고 뭐 예를 들면 경찰도 요즘에 워낙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법 과목 공부하기도 싫고 영어 공부하기도 싫고. 그럼 이쪽도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이쪽이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코칭해드린 분이 4년째 나오셔가지고 국정원 준비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경찰 순경시험으로 들어갔어요. 순경시험으로 들어가서 청와대 관련 쪽 경호 업무 하시는데 이제 이선라인이겠죠. 이선라인인데 대통령 경호처 7급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중에 뭐 한 2개 국어 유창하게 해요. 그리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식이 있는 그 사람도 이거 준비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고졸인데 나만의 경쟁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네. 내가 그 사람들을 압도해서 심층 면접에서 토론해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럼 해도 돼요. 당연히. 네. 저한테 고졸인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는 너무 원시적인 질문이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고졸로 해놓은 건 그냥 최소 조건인 거예요. 최소 조건.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더 무언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시험 절차인 거예요. 이쪽은 그냥 필기시험 합격하고
1.5에서 2배수로 뽑은 데서 면접에서 그냥 내가 면접 시험 잘 보면 내가 고졸이든 뭐 대학을 중퇴했든 아무 상관없이 합격한단 말이에요. 저희 7급 합격생들 중에 대학 중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요즘 표현으로 지방대, 우리 때는 지방대라는 표현이 없었어요. 요즘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인서울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5년, 10년 전부터 인서울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 사립대학들이 이제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이 이제 막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블로그 마케팅, 유료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인서울에서 이제 뭐 고급화 전략을 썼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시사 이슈 쪽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때 나온 게 인서울 개념이거든요. 저희 때는 인서울 개념이 없고 그냥 대학별 순위였어요. 대학별 순위. 그래서 이제 그건 변론으로 하고 저희 7급 합격생들 중에 보면 지금 요즘 표현으로 지방대 출신도 많아요. 그래서 실력으로 필기해서 순수하게 실력 합격하고 면접에서 합격하고 행정고시 합격생들 중에도 있어요. 왜 없어요? 이 친구들 대부분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취업하려고 했는데 대학 간판 보고 이제 컷을 해버리더라.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는 내가 순수하게 실력으로 평가받는 이제 7급 뭐 일행이든 검찰이든 세무든 7급 공채시험 그 다음에 국가직 그 다음에 아니면 행정고시 준비했다. 그래서 당당하게 합격한 친구들 많아요. 고졸이라서 걱정되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게 그냥 단순하게 고졸인데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근데 왜 이쪽을 안 하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 생각할 때 정말로 난 대통령 경호원이 되고 싶다서 그럼 대학에 가세요. 아니면 내가 대학에 가는 게 너무 시간 아까운 것 같아. 그러면 온라인 대학도 있죠. 미네르바 알아요? 미네르바 맞나? 미네르바라고 하버드 대학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에요. 온라인으로 진행해요. 전 세계를 일정한 기간 도시별로 가면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어요.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거기 나온 출신은 구글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내가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어떤 정규 대학의 교육 형태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나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 싫다면 거기라도 들어가서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 싫어요? 그러면 고졸인데 그러면 최소한 2개 국어를 마스터하세요. 능수능란하게. 그럼 이제 해외 대통령께서 해외에 다니실 때 최측근에서 경호할 때 언어가 유창한 경호원들이 선호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도 언어가 다 유창해요. 어느 정도. 가서 그렇게 교육받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고졸이라서 되네 안 되네가 시작하기도 전에 고민하고 있지 말고 내가 그렇게 뭐 고졸이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 제도에 대해서 또는 내가 뭐 여건이 안 돼서 우리나라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근데 대통령 경호원이 되고 싶다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면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온라인 미네르바 대학을 한번 지원해 보세요. 근데 그거는 선행 조건이 영어가 일단 유창하게 돼야 되겠죠. 맞죠? 아니면 내가 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방법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의 누구 멤버가 이제 국내파인데 그 친구도 아주 영어를 자기가 독학해서 유창하게 하는 거라더라고요.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어하고 일어나 아니면 최소한 영어라도 완전히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한번 지원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대통령 경호처 7급은 국내 최고 기관 중에 하나고 7급이지만 여기는 5급이나 이런 중간 이렇게 들어오는 루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최고 엘리트예요. 거기에 내가 도전해서 당당하게 경쟁 시험에서 공채로 승부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만의 노력과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운동 잘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죠. 근데 대다수 저한테 질문 보신 분들이 보면 저 운동 좀 잘해요 이래요. 운동 좀 잘하면 군 특수부대를 지원하세요. UDT나 CL 그 다음에 이제 707 부사관으로 지원해도 되잖아요. 고졸로. 그쪽에 지원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좋다면 그래서 그쪽에 직업 군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영어도 마스터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대통령 경호처 7급 지원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난 707 출신인데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 그래서 뭐 이근대위처럼 뭐 UDT 실 그 미국 과정을 이수해서 그래서 영어도 능통해. 그리고 나서 한번 7급 도전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면 7급이라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7급 고졸이라서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졸인데 이쪽 시험은 이쪽 시험과 다르게 본인만의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곳이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요즘엔 하물며 그 환경미화원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분들 근무 여건이 정말 좋거든요. 근무 여건이 좋다기보다는 월급이 많아요. 월급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미화원도 보람 있는 직업이에요. 그분들 진짜 소신 있고 그 제대로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월급도 괜찮아요. 신분 보장도 돼요. 월급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이 환경미화원 시험에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막 뭐 메고 달리고 체력 시험이 거기는 거의 관건인데 그런 거는 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그 일 자체가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분이라면 그런 건 하기 싫어요. 사회적 인지도가 낮아서 요건 좀 뭔가 뽀대 날 것 같아요. 요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고졸인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무언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그걸 했다면 저한테 문의를 하실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고졸이지만 2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고 저만의 어떤 경쟁력이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에 지원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라고 아마 지원했을 거예요.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 안 하지 않고 대다수가 보면 고졸인데 가능할까요? 뭐 명문대생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답형, 그냥 뭘 해야 되지? 그냥 단순화 시켜서 질문만 뜩뜩뜩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외의 요소들이 경쟁 시험인데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코칭 케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등록을 해서, 수강 등록을 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자 하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현직자분들이거나 아니면 명문대생들인데 자기만의 어떤 뭔가 경쟁력을 다 준비했는데 이 절차에서 내가 좀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는 나는 지금 내가 겉멋이 들어서 저 대통령 경호원을 준비할까? 이거 선생님한테 제대로 성향 진단이나 진로 분석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신청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말한 그런 스펙이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은 그렇게 제대로 이제 코칭 절차를 밟아서 신청하거나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오거나 각 도시별로 내려오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수의 질문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쪽의 질문은 저 고졸인데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절망스러워요. 이라던 건데 아니면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말을 안 해. 고졸인데 가능해요. 이라고. 그 다음에 뭐 제가 대학 준퇴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 대해서 별 흥미는 없어요. 근데 대통령 경호원은 되고 싶어요. 가능해요. 이래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예 일절 소개도 안 하고 저한테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안 주시면서 그냥 자기 할 말만 딱 그렇게 하고 문의를 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그걸 답변을 해드려야 돼요? 기본적인 예의도 안 갖춰져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대통령 경호원 하지 말라고 하고 이쪽도 하지 말라고 해요. 상담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실 때는 제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의 그런 궁금한 점을 다 답변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매너도 안 갖추고는 내가 누군지, 어디에 사는, 나이가 몇 살인지, 누군지, 내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고졸이지만 어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 소개는 기본적인, 소개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고졸인데 가능해요? 내가 대학 중퇴인데 가능해요? 좀 몰라요. 그리고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매너가 없는 분들한테.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쪽 시험은 이쪽 기관에서는 최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최고 인재들이 몰려오고 제가 말하는 최고 인재는 명문대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맞죠? 그래서 뭐 고졸이든
뭐 명문대생이든 아니면 각 지역 대학 출신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실력으로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최고의 인재들만 몰린다고요. 단순하게 운동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요. 이쪽 기관이. 그걸 일단은 아셔야 되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체력 시험이 체력이 아주 월등한 사람 괴물들을 뽑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체력만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훈련해 줄게. 그래서 대통령 경호원으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검증하는 걸 했잖아요. 전체 절차가. 거기에서 함축된 의미가 많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근데 뭐 나가 고졸이지만 돼요. 왜 안 돼요? 된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쪽 분야인데 내가 고졸이지만 레전드급 해커예요. 모셔가죠. 근데 지원 안 하죠. 그런 친구들. 사실 그런 친구들은 대기업에서 그런 컨설팅 의뢰만 받아도 시스템 안정성 방어 훈련 뭐 이런 거 이렇게 테스트 하는 그걸로만 해도 고액을 받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죠. 맞죠? 아니면 고졸인데 내가 뭐 로봇을 하나 발명을 했어. 진짜 움직이는 거. 어릴 때부터 그쪽에 완전히 미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뽑죠. 뭐 석사, 박사, 학부 이런 거는 회사에서 지원해줘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쟁력을 본인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 근데 내가 그런 게 없어요. 단순하게 그냥 운동신경 좀 좋고 그냥 고졸이고 대학도 그냥 내가 그냥 대입 입시도 하기도 싫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공직자로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면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된다고요. 국가직 7급, 9급 공채 제가 7급도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쪽은 채용 절차가 필기시험 있죠. 지식 암기형 필기시험. 이 시험만 잘 점수를 고득점 받으면 되거든요. 이쪽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고졸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닌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좀 길게 설명한 게 같은 말을 자꾸 반부리한 게 여러분이 자꾸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제가 이걸 이제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답답해요, 좀.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팁은 여기까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깊이 있게 내가 이러이러한 경쟁력이 있는데 요렇게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제 진짜 되고 싶다면 그거는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코칭이란 건 일반적인 상담과 다르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주셔야지만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끔 제가 코칭을 해드린다고요. 전문가로서. 맞죠? 네. 상담 문의는 그러니까 뭐 제가 지원 자격이 고졸인데 돼요 안 돼요 이런 걸로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 이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담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건 제가 직접 상담 관리하잖아요. 카톡 상담을. 최소한의 매너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어디 사는 누군데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근데 뭐 요러한 생각으로 요런 걸 준비하고 있다. 뭐 요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매너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이 707 중대장님이에요. 707 특임대 우리나라 국내 최고 대테러 특수부대잖아요. 이제 4년제 졸업하셨고 이제 장교로 인간하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경찰 순경 공채 시험 준비하세요, 이분. 뭐 여러 가지 뭔가 자기만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그런 분들 문의하실 때 얼마나 매너 있게 격식을 갖춰서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춰서 질문하시는지 아냐고요. 저번에 제가 한번 그냥 드립다 뭐 예를 들면 뭐라더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대학 중퇴야 대학 중퇴고 뭐 경험서 가능해요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만 물어봐서 누군지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코칭 케어 프로그램 공고문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더니 이제 아마 자기 생각에는 뭐 자기가 궁금한 건 얘기해 줄 생각 안 하고 뭐 유료 코칭 프로그램을 소개 안 해 이러면서 또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상담 문의를 하면 자기가 누군지는 소개해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해주냐고. 그리고 코칭이 필요한 분야다. 분명히 지금 질문한 분야는 영역은. 그럼 무료 상담으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분야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경찰인데 벌금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공식 결격 사유는 안 돼요. 근데 자꾸 카더라 통신에서는 뭐 음주운전 벌금 기록이 있으면 떨어진다더라고요. 내가 이번 면접에서 떨어진 게 그것 때문인지 고민스럽다. 선생님 제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제가 그런 건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합격생 중에 음주운전 기록, 벌금 기록 가진 사람들 많다. 현직자 중에서도 많다. 그 전부 다 헛소문이다. 그냥 면접을 못 본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다음에 면접 시험에 제대로 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답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매너 있게 질문하세요. 제가 뭐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이고 뭐 선생님 영상 강의 평소에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러이러한 궁금 사항이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좀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매너 있게 질문하신다고요. 그런 태도적인 게 이 면접에서 작동을 크게 해요. 나중에 심층 면접과 관련된 건데. 그 다음에 그 외에 질문도 많았는데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같은 맥락이라서 네, 그냥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하고 경쟁시험이에요. 자, 제가 결론 내드릴게요. 고졸이든 대학 중퇴든 상관없어요.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제 그러한 학벌적인 한계 때문에 정말 내가 내 실력대로 공정하게 정말 평가받는 걸 원한다면 이쪽도 괜찮다고요. 국가직 7급, 국가직 9급, 행정고시 준비하셔도 돼요. 5급 공채 준비하셔도 돼요. 그건 다 필기에서 지식 암기형으로 필기 성적 순으로 일단은 우위를 점하고, 근데 이제 요즘에 면접이 강화돼서 면접에서도 학벌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이쪽은 국가직 행정, 검찰, 세무, 감사, 경찰 9급, 7급, 5급 공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학벌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쪽은 괜찮아요. 이쪽은 그냥 고졸이라는 최소 지원 조건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을 하셔서 자신만의 경쟁력도 없는데 운동 좀 잘하면 고졸인데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착각하신다면 그건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경호 업무를 하는 분들은 최고 엘리트 분들만 모여요. 그런 사람들이 경쟁해서 최종 선발돼서 아주 고도의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는 그냥 그 이제 진로 부분에서 이제 본인만의 경쟁력을 갖추고 조금 심층적으로 좀 더 질문해서 제가 본인이 원하는 걸 얻고 싶다면 그건 코칭케어 프로그램 이용하셔야 돼요. 제가 데이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뭐로 말을 못 해드려요. 알겠죠? 이상입니다.